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광삼 변호사, 김병민 교수, 이원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후보자 신분으로 처음으로 출근을 하면서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를 계속 물어보나 봅니다. 신경 쓰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연 이틀 경고에 나섰습니다. 동창리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로 5선의 심재철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당내에서는 좀 이변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부 수사계가 나왔던 경찰인지 알면서도 황운하가 2012년에 수사계가 나왔던 방송을 제공해갖고 수사계가 나왔던 방송을 아저씨 무시고 가래. 검찰개혁 관련해서 네, 첫 출근입니다. 소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시급한 일은 장기간 이어진 법무 분야의 국정 공백을 시급히 메우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축하 전화에서 어떤 메시지 전달 받으셨습니까? 그냥 뭐 단순한 인사였고요. 서로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관심 자체는 아마도 국민들께서는 사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관 간의 관계인 것이지 더 이상 개인 간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검경 간 대표적인 갈등 사례로 거론되는데 제가 후보자로 지명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조사 중이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청문회 준비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후보자 신분으로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무 공백을 시급히 메우겠다. 검찰개혁의 우체는 국민이 안심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김성환 평론가, 국민들의 관심은 이제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최우선적으로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양가적인 감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조국 사태 이후에 검찰과 현 여권하고 청와대하고 갈등을 빚는 이런 모양새가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검찰개혁에 굳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피로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과 법무부의 어떤 역할 구분이라든가 또 안정적으로 법무행정을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현 정부를 지지하고 그다음에 검찰개혁을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추미애 이제 내정자가 검찰과의 좀 시끄럽고 불협화음이 나타나는 문제들을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같이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지금 내정자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검찰총장 한 사람을 내가 마치 손보고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든 아니면은 검찰의 문지적 통제든 간에 그 검찰과의 어떤 제도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재정립을 하는 것이지 그게 누구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관계로 치환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여론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아닐까 싶고요. 저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면은 마치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하고 현 정부하고 막 대립해가지고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또 검찰이 갖고 있던 그동안의 막강한 권력이라든가 권한 이런 부분들을 좀 분산시키고 또 검찰이 사실 무소불위라고 하는 얘기들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절히 통제하고 견제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지금의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 조직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앞으로 예정돼 있는 거죠. 권한도 많이 내려놔야 될 것이고 경찰한테 수사권도 넘겨줘야 하고 공수처도 생기면 공수처도 좀 불편한 조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검찰에 대한 또 검사들에 대한 수사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검찰의 뼈화살을 다시 조립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과정이라는 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통 없이 개혁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일정하게 불협화음이나 고통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원래 검찰개혁의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좀 우리가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수장이 윤석열 총장 강골로 소문난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관심이 모아지는 건데 김광삼 전화를 하나 봐요.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으니까는 총장으로서 의례적으로 전화를 했을 텐데 근데 기자들이 궁금한 거는 그 둘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당연히 얘기를 안 해줍니다. 당연히 이제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를 하는 것은 예의 차원에서 맞고요.
그렇지만 둘이 서로 개인적 관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검찰과 법무부가 아마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데 거기서 뭐 사적인 어떤 대화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아직 법무장관으로 지금 청문회를 지나고 완전 임명이 된 게 아니잖아요. 네. 단지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명된 후보자이기 때문에 인사를 의례적으로 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된 너무나 이게 서로 첨예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뭐 아마 검찰 개혁 부분과 관련해서 서로 제가 볼 때는 이의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네. 문제 중에 중요한 것은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유지수 감찰 무마 의혹이랄지 이제 조국 장관에 관한 수사랄지 그다음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관한 하명 수사 의혹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청와대랄지 여당하고 굉장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와대는 여당의 가장 앞장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반발적인 감정이 있는 게 바로 추미애 지명자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서로 이제 아직은 예. 정말 본격적인 삿바싸움을 하기 전에 예. 단지 그냥 의례적인 인사에 불과하다고 보고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추미애 후보자가 굉장히 개성이 강한 스타일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어떤 검찰 개혁에 관한 아마 청사진이 있을 거라고 있겠죠. 봐요. 그래서 예. 경우에 따라서는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려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아니다 싶으면 자기 마이웨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뭐 본인이 향후에 있어도 어떤 정치적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돼서 검찰 개혁 방향을 이끌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예, 뭐 두 사람 다 강단이 있는 분으로 소문이 난 분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고요. 그러면 아직 후보자예요, 김병민 의원수. 그럼 현역 의원들 불패 신화라는 게 있었는데 앞서 두 여성 장관의 같은 경우에는 청문 보고서 채택을 못했어요. 이번에도 이런 방식으로 될까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건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임명이 되는 것은 아마 특별한 영향이 문제가 없죠. 없으면 갈 예. 거라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되게 됐을 경우에 가지는 정치적 부담감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예.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당시에서 적극적인 청문회를 응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당시 야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의 문제를 갑자기 끄집어내면서 그랬죠. 완전히 네. 파행해버렸거든요. 추미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야당을 자극하거나 하는 행동을 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검찰 개혁과 조금 전에 앞서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가 두 개가 같이 맥이 닿아있다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예. 과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 가족을 향해서 수사가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개혁을 하겠다고 하니까 결국 수사를 회방하려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의지들이 강했는데요. 만약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에 대해서 추미애 내정자가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게 된다면 청문회 과정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하지만 정반대로 네. 만약 과거 조국 전 장관과 같은 길을 걷겠다고 하면은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뿐만이 아니라 야당이 굉장히 극한적으로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청문회에서도 저희가 앞서 얘기한 그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될 네. 거라는 말씀이시죠. 앞으로 추미애 후보자가 이제 장관이 된다면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이냐. 강금실 전 장관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원희 변호사님, 좀 확실하게 다른 점은 정치인 출신이라는 거예요. 무려 5선 의원의 여당 대표까지 지낸 정치 감각이 있는 장관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성 법무부 장관이다라고 하면 유의합니다. 만약에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역대 두 번째인데 네. 검찰 개혁을 화두로 한다. 그리고 여성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그리고 판사 출신이고 개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점일 수 있지만 네. 사실 이 두 인사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결정적인 차이는 추미애 후보자는 사실 굉장히 오랜 동안 정무 감각을 키워왔고 네. 여당의 당대표도 지냈고 현재 5선 중진 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단순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법조 경력 또는 이제 검찰과의 어떤 삿바싸움, 신경전을 잘 수행하는 부분이 단순히 법조인이라서가 아니라 네. 정치인으로서 그동안 쌓아온 정무 감각과 또 여당과의 관계 네.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과도 어떻게 보면 선배 입장이라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조율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네. 여지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전 노무현 정권 때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는 좀 결과가 다를 수도 있고 과정이 네. 다를 수도 있겠다. 좀 좋은 쪽으로 바라보는 기대감이 있고 그것이 실제로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도 53% 정도가 실제로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가 적합하다라는 의견도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이
지난번 조국 후보자 때와 좀 다르게 예. 이렇게 인사를 한 부분도 앞으로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가 어떤 해 나갈 행보에 대해서 예. 이제 총장도 협조하겠다 이런 식의 의사까지도 밝힌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법조인 판사 출신이라고 하지만은 정치 경력이 굉장히 오래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은 본인이 정무 감각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반대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오늘 제가 모 변호사를 만났는데요. 네. 법조계에서 그 어떤 검찰총장보다 정무 감각이 뛰어난 것 같다. 이렇게 평가도 하더라고요. 가장 정치적이다. 뭐 이런 표현도 사실은 하던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사가 사실은 뭐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만 아주 묘한 타이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국정 집권 이제 3년 차에 예. 후반기로 들어간 바로 이 상황에서 검찰이 이렇게 권력의 핵심부를 향해서 수사를 들어온 경우도 그렇게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검찰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안, 검찰 개혁안,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일정하게 입김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마치 또 우리가 조국 사태도 겪었잖아요. 예. 인사청무 후보자를 압수수색하면서 들어오고 이른바 먼지털이 수사라고 느껴질 만큼 굉장히 철저하게 수사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검찰의 수사가 그렇게 꼭 순수하게만 보이지는 않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검찰 개혁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현 정부에서는 상당히 좀 중량감 있는 인사를 임명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점이고요. 추미애 내정자의 경우에는 그런 중량감 있는 인사임과 동시에 정치적 감각이 있으니 예. 검찰과의 관계를 단순하게 갈등의 국면으로만 풀지 않고 좀 원만하게 풀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반영된 거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